서울의 번화한 거리,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다. 서윤은 우산을 들고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다.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괴롭혔던 서희였다. 서희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는 것을 본 서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너 아직도 여기 사니?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잊어버린 줄 알았어. 서윤은 28살,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고등학교 때 그녀는 인기 많고 리더십 강한 학생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다. 서희를 괴롭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서희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서윤의 무리에서 타겟이 되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서희가 다르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서희의 가족이 가난하고 그녀의 행동이 조금 여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시작된 괴롭힘이었다. 서윤은 그때를 후회했다. 대학에 가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그날 재회 후 서윤은 서희를 피하려 했지만 운명처럼 다시 마주쳤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다. 서희는 그 카페의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다. 서윤은 커피를 주문하며 어색하게 인사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서희의 미소는 차가웠다. 내 덕분에 그 말에 서윤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과거를 사과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서윤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좋은 직장, 멋진 아파트, 그리고 가족의 기대. 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했다. 그녀는 결혼 압박을 받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라고 말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했다. 그녀는 남자에게 끌리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온 감정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억눌러 왔다. 서희는 27살 카페에서 일하며 미술을 공부 중이었다. 고등학교 때의 트라우마로 인해 사람을 믿기 어려웠다. 그녀는 레즈비언으로 자각한 지 오래되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사회의 정견이 두려웠다. 서윤과의 재회는 그녀에게 충격이었다. 가해자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에 후회가 보였다. 서희는 그걸 느꼈다. 며칠 후 서윤은 카페에 다시 갔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 사과했다. 미안해. 그때 일 정말 후회해. 서희는 고개를 들었다. 왜 지금 와서? 잊고 살았어. 서윤은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 매일 생각했어. 용서받을 자격 없지만 애 대화는 길어졌다. 서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가족의 무관심. 서윤은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 만남이 시작이었다. 서윤은 자주 카페에 들렀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둘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서윤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있었다. 나도. 남자한테 관심 없어. 서윤의 고백에 서희는 놀랐다. 과거의 가해자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하지만 서희는 경계했다. 그게 사실이야? 날 속이려는 거 아니야? 서윤의 가족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와? 남자친구 생겼어. 서윤은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희를 생각했다. 그녀는 서희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위험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서윤은 갈등했다. 서희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서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과거의 상처가 아직 아팠다.
하지만 서윤의 진심이 느껴졌다. 둘은 점점 가까워졌다. 카페 밖에서 만나 산책했다. 서울의 야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처럼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서희의 말에 서윤은 대답했다. 변화가 필요해. 하지만 두려워. 이 부분에서 고조되는 긴장감. 서윤은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 조건은 해외 발령. 그녀는 서희와의 관계를 포기해야 할까? 서희는 자신의 미술 전시회를 준비 중이었다.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족이 알면 어떻게 될까? 서윤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서희에게 말했다. 나랑 같이 가자. 해외로. 서희는 망설였다. 과거를 잊을 수 있을까? 이 대화는 둘의 관계를 시험했다. 서윤은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사랑해.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파일의 끝에서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이 선택이 옳은가?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건가?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하지만 서희와의 시간이 소중했다. 고조되는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서윤의 고백 후 서희는 며칠 동안 연락을 피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과거의 괴롭힘 가해자가 이제 사랑을 고백하다니. 이건 현실인가, 함정인가? 서희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울었다. 왜 나야? 왜 지금? 그녀는 미술 노트에 자신의 감정을 그렸다. 어두운 색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서윤은 불안했다.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상사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승진 준비는? 서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희를 생각했다. 그녀는 카페로 갔다. 서희가 없었다. 동료가 말했다. 오늘 쉬어요. 아프대요. 서윤은 걱정되어 서희의 집으로 갔다. 주소는 이전 대화에서 들었다. 문 앞에서 서윤은 망설였다. 벨을 누르자 서희가 나왔다. 왜 왔어? 서희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서윤은 들어가 대화를 청했다. 내 고백, 진심이야. 용서해줄 수 있어. 서희는 한숨을 쉬었다. 용서는 어려워. 하지만 내가 변한 건 알아. 둘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서희는 자신의 과거를 더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때 내가 날 괴롭힐 때마다 죽고 싶었어. 가족은 몰랐고. 서윤은 드드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그때 난 무지했어. 내 불안감을 너한테 풀었어. 이 대화는 둘의 관계를 깊게 만들었다. 서희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나도. 내가 싫지 않아. 그것은 시작이었다. 둘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 하지만 그 후 서희는 물러났다. 이게 옳아? 사회가 우릴 어떻게 볼까? 서윤의 가족 압력은 더 세졌다. 아버지가 말했다. 서윤아, 소개팅 해볼래? 좋은 집안 남자야. 서윤은 거절했다. 아직 안 돼요. 어머니가 의심했다. 너 이상해. 여자애들하고만 어울리네. 서윤은 속으로 떨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게 지쳤다. 그녀는 서희에게 털어놓았다. 가족한테 말할까? 서희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보수적이었다. 동성애는 죄야 라고 믿었다. 서희는 전시회에서 자신의 작품으로 정체성을 드러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두려워. 버림받을까 봐. 서윤은 지지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둘은 관계를 유지했다. 데이트를 하며 서울의 공원을 걸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느껴졌다.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고조되는 갈등. 서윤의 회사 동료가 둘의 관계를 눈치챘다. 서윤 씨, 그 카페 여자랑 사귀어. 서윤은 부정했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상사가 불렀다. 회사 이미지에 문제될 수 있어. 서윤은 충격받았다. 승진이 위태로웠다. 그녀는 서희에게 말했다. 포기할까? 너무 힘들어. 서희는 화가 났다. 그게 내 사랑이야? 쉽게 포기해. 대립이 시작되었다. 둘은 싸웠다. 서희는 넌 여전히 과거처럼 이기적이야 라고 말했다. 서윤은 난 내가 소중해. 하지만 현실이 이 싸움은 둘의 관계를 시험했다. 서희는 혼자 미술 스튜디오로 갔다. 그곳에서 작품을 부쉈다. 분노와 슬픔이 섞였다. 서윤은 집에서 반성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엄마, 나 남자 안 좋아해. 여자를 사랑해.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뭐라고? 그건 병이야. 가족의 반대가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서윤은 눈물로 집을 나왔다. 서희의 집으로 갔다. 서희는 서윤을 받아들였다. 함께 이겨내자. 둘은 밤새 이야기했다. 하지만 다음 날 서희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서윤을 보고 의심했다. 이 여자는 누구야? 서희는 숨겼다.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갈등이 깊어졌다. 이 파일에서 서윤은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치렀다. 가족의 버림, 직장의 압력. 하지만 서희와의 사랑이 그녀를 지탱했다. 고조되는 드라마가 계속되었다. 가족의 반대 후 서윤은 임시로 서희의 집에 머물렀다. 둘은 가까워졌지만 긴장감이 맴돌았다. 서희의 전시회가 다가왔다. 그녀의 작품은 동성애를 주제로 한 것이었다. 이걸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서희의 걱정에 서윤은 말했다. 자랑스러워. 내가 용감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서윤의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개인 생활이 회사에 악영향을 준다. 서윤은 절망했다. 이게 사랑의 대가야. 그녀는 서희에게 화를 냈다. 내 때문에 다 잃었어. 서희는 상처받았다. 나 때문. 내가 선택한 거잖아. 또다시 싸움. 서희는 과거처럼 날 탓하지 마라고 소리쳤다. 이 대립은 깊었다. 서윤은 밖으로 나가 혼자 술을 마셨다. 그곳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 고등학교 때 무리의 일원. 서윤아, 요즘 뭐 해? 그 서희랑 소문이 퍼진 것이다. 친구는 비웃었다. 너 레즈비언이었어? 웃기네. 서윤은 분노했다. 입 다물어.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서희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두려워서 그랬어. 서희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둘은 관계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서희의 어머니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녀는 서희의 방을 뒤져 일기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랑 어머니는 서희를 추궁했다. 서희는 울며 고백했다. 엄마, 나 동성애자야.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그건 안 돼. 치료받아. 가족의 갈등이 폭발했다. 아버지는 침묵했고 어머니는 서희를 집에서 쫓아냈다. 서희는 서윤과 함께 호텔로 갔다. 이제 우리 둘뿐이야.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서희의 전시회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보수단체가 동성애는 죄라고 외쳤다. 서희는 무대에 서서 말했다. 이건 사랑이에요. 왜 미워해요? 관객 중 일부는 박수를 쳤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서윤은 뒤에서 지켜봤다. 그녀는 서희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서윤의 옛 친구가 서희의 과거를 폭로했다. 온라인에 서희는 고등학교 때 괴롭힘 피해자, 가해자와 사귄다우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네티즌의 반응은 뜨거웠다. 스톡홀름 증후군. 가해자가 용서받아. 서희는 충격받았다. 이게 내 친구 짓이야? 서윤은 친구를 찾아가 따졌다. 왜 그래? 질투해. 친구는 웃었다. 너희가 역겹거든. 서윤은 절교했다. 하지만 피해는 컸다. 서희의 전시회가 취소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서윤에게 말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포기할까? 서윤은 결의했다. 아니, 싸우자. 둘은 언론 인터뷰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 전에 서희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서희야, 집으로 돌아와. 치료받자. 서희는 거절했다. 엄마, 날 받아들여. 어머니는 울었다. 못해. 내가 불쌍해. 이 장면은 감정적이었다. 서윤도 자신의 가족과 대면했다. 아버지가 연락했다.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서윤은 갔다. 아버지는 말했다. 내 선택 존중해. 하지만 어머니는 힘들어. 서윤은 감사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했다. 사회가 우릴 어떻게 볼까? 이 파일에서 둘은 배신과 대립을 겪었다. 사회의 정견, 가족의 압력. 하지만 그 속에서 깨달음이 왔다. 사랑은 싸움이다. 인터뷰 날, 서윤과 서희는 카메라 앞에 섰다. 우리는 사랑해요. 왜 미워하나요? 서희의 말에 기자들이 질문했다. 과거 괴롭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서윤이 대답했다. 후회하고 사과했어요. 우리는 변했어요. 인터뷰는 화제가 되었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온라인에서 해시태그 레즈비언 괴롭힘이 퍼졌다. 서희는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서윤은 그녀를 간호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서희는 미소 지었다. 아니, 함께라서 좋아. 이 순간 둘의 유대가 강해졌다. 하지만 더 큰 배신이 왔다. 서윤의 회사 상사가 그녀를 불러 인터뷰 때문에 회사 손해. 사표 내라고 했다. 서윤은 받아들였다. 좋아요. 자유로워졌어요.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서희는 미술 강사로 일했다. 둘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가족의 변화가 왔다. 서희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생각해봤어. 내가 행복하면 돼. 눈물에 화해.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천천히 받아들일게. 서윤의 어머니도 연락했다. 집에 와. 이야기하자. 서윤은 갔다. 어머니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 해라고 말했다.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봤다. 한 번은 모욕을 당했다. 변태들. 서윤은 맞서 싸웠다. 우리는 사람이다. 이 사건은 뉴스가 되었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LGBT 단체가 도왔다. 고조되는 긴장. 서희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 과거와 현재를 그린 그림. 전시회에서 성공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공격이 있었다. 온라인 괴롭힘. 서희는 우울해졌다. 이게 끝나지 않아. 서윤은 위로했다. 함께라면 이겨. 둘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서윤이 해외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가자. 여기서 벗어나. 서희는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대립. 서윤은 내가 날 사랑해 라고 물었다. 서희는 사랑해. 하지만 현실이 옛 싸움 후 서희는 혼자 나갔다. 서희는 옛 친구를 만났다. 그녀는 서윤을 믿지 마. 과거처럼 배신할 거야 라고 말했다. 서희는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와 서윤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질까? 서윤은 충격받았다. 왜? 사랑하지 않아. 서희는 울었다. 두려워. 상처받을까 봐. 이 위기는 둘을 시험했다. 서윤은 자신의 감정을 증명했다. 너 없인 못 살아. 서희는 받아들였다. 미안해. 함께 할게. 화해의 키스. 하지만 해외 결정은 미뤘다. 이 파일에서 둘은 배신과 화해를 반복했다. 사회의 압력 속에서 성장했다. 깨달음이 왔다. 해외 제안을 거절한 후 서윤과 서희는 서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서윤은 프리랜서로 일했고 서희는 미술교사로 자리 잡았다. 둘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토크쇼에 나가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해주세요. 가족의 수용이 점점 왔다. 서윤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서희의 가족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말했다. 천천히 배울게.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혹독했다. 법적 보호가 부족했다. 결혼은 꿈이었다. 최대 고조. 보수단체의 시위에서 폭력이 발생했다. 서희가 다쳤다. 병원에서 서윤은 울었다. 미안해. 보호 못해서. 서희는 괜찮아. 사랑해. 이 사건은 둘의 결의를 다졌다. 그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을 위해. 재판 과정은 힘들었다. 증언하며 과거를 드러냈다. 판사는 사회가 변해야 해라고 말했다. 승소. 뉴스가 되었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개인적 대가. 서희는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았다. 서윤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됐다. 둘은 서로를 지탱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이야기 끝에서 둘은 서울의 한강에서 산책했다. 후회 안 해. 서윤의 물음에 서희는 아니. 너와 함께라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미래를 약속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정당한가?